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자동차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를 맞이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자동차는 시장에서 도태되고 새롭게 트렌드를 주도하는 자동차들은 대중의 인기를 얻으며 성공 가도를 달리죠. 어쩔 때는 좀 시대를 잘못하고 난 비운의 자동차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현역 시절엔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추후 단종이 되고 나서야 그 차량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엘란, 칼리스타, G2X 등등등 아주 많죠.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 추억의 자동차는 있을 터 그때 그 시절 우리의 추억 속으로 잠들어 버린 수많은 국산차들을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토포스트 비하인드 뉴스는 이제는 만나볼 수 없는 추억 속의 명차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거 사진 보자마자 이거 나올 줄 알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쌍용차의 무쏘입니다. 90년대부터 자동차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그 시절 쌍용 자동차는 그야말로 듬직한 탱크 같은 이미지가 가득했었죠. 단순히 벤츠에서 파워트레인을 받아온 이런 사실 때문에 이 차가 재조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절 쌍용차는 다른 국산차 제조사들에서 볼 수 없었던 그들만의 스타일을 간직하고 있었기에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아 왔으며 좋은 호응 덕분에 쌍용차의 역사 속 가장 호황기를 누렸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지금 봐도 무쏘 코란도는 정말 멋있는 디자인이죠. 쌍용차에게 무쏘는 개발 최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진행했고 김석원 회장은 평택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개발 상황을 확인하고 꼼꼼히 체크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작정하고 만들었다는 거죠. 무쏘는 당시 라이벌이었던 현대기아차나 대우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정통 SUV에 가까운 보디라인과 터프한 외모뿐만 아니라 여기에 내구성이 좋은 벤츠 엔진까지 더해졌으니 당시 기술력이 부족해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의 엔진을 가져다 쓰던 현대차와도 확실한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물론 많은 인기를 누리는 데 성공했고요. 하지만 쌍용차가 대우차로 넘어가고 난 뒤부터 무쏘의 입지는 점점 위태로워졌고 결국 2005년 카이런에게 후속을 물려준 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코란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전국 수많은 대학생들의 로망이었던 코란도 역시 쌍용차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명차였죠. 지금 봐도 다부진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코란도의 디자인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니 당시 얼마나 아우라가 강했을지는 쉽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후 등장한 쌍용차는 렉스턴을 통해 그 강인한 이미지를 이어가는 듯 했지만 무쏘 후속으로 등장한 카이런과 코란도 후속으로 등장한 코란도 C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을 가지게 되어 쌍용차만이 보여줄 수 있었던 디자인 감성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되었죠. 이것이 지금의 쌍용차가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도 쌍용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많은 소비자들은 여전히 레트로 감성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있죠. 나와봤자 어차피 안 살 거면서. 두 번째는 바로 현대 다이너스티입니다. 무쏘 코란도만큼이나 곧바로 떠오르는 추억의 명차죠. 뉴그랜저의 후속 모델로 등장한 다이너스티는 고급스러운 외관 디자인과 차급에 어울리는 대배기량 엔진, 요즘 차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편의사양 등이 적용되어 당시 국산차 끝판왕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20년이 더 지난 지금 보아도 한눈에 고급차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외모를 가졌으며 뉴그랜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였기 때문에 각이진 차체 형상이나 실내 인테리어는 그랜저와 비슷했습니다. 엘코스가 출시되기 전까지 현대차의 플래그십 모델로 활약을 했고 특유의 부드러운 승차감은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에게 회자되고 있는데요. 여담이지만 이 시기 그랜저와 다이너스티의 물침대 같은 승차감에 익숙해진 일부 어르신들은 탄탄한 독일차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후문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놀랍게도 90년대에 출시된 다이너스티엔 지금 생산되는 현대 고급 세단에도 들어가지 않는 ECS 전자제어식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이 물침대 승차감의 비결이었죠. 다이너스티가 회자되면서 꼭 언급되는 차량이 있는데 바로 현대 아슬란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더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망작이죠. 죄송합니다. 본심이 나와버렸네요. 사라져버린 자동차입니다. 아슬란 역시 그랜저를 고급화한 전륜구동 세단으로 제네시스와 현대차가 분리되며 새로운 현대 플래그십 세단을 만들고자 하는 현대차의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다이너스티처럼 그랜저를 기반으로 만든 고급 세단이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후속 모델로 자주 언급되지만 성공적인 다이너스티와는 다르게 아슬란은 실패자의 길을 걷고 말았는데요. 그랜저와의 차별화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은 아슬란을 다이너스티로 부활시켰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대차 입장에선 과감하게 다이너스티라는 이름을 부활시키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이너스티가 출시될 당시와 아슬란이 출시될 시기의 포지셔닝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이너스티가 출시될 당시에는 그랜저 이상의 플래그십 세단이 없었지만 지금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랜저와 제네시스 GAT 사이의 포지셔닝이라는 자체가 애매한 세그먼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랜저보단 고급스러워야 하지만 제네시스를 넘어서선 안 된다는 것,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결국 그렇게 그랜저와 많은 부품을 공유했던 아슬라는 차별화에 실패했고 짧은 역사를 남긴 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은 로터스의 피가 흘렀던 기아 엘란과 한 대 더 있습니다. 엘란 요거도 참 안타까운 비운의 명차죠. 1996년 기아차가 생산한 엘란은 3년 뒤인 99년에 단종이 되고만 쓸쓸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당시 세피아 개발 이후 국내 시장에 스포츠카를 출시하고 싶었던 기아차는 자금난으로 허덕이던 로터스사로부터 엘란의 설계와 생산 라인을 인수하였고 동일한 차를 국내용 버전으로 생산하여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로터스는 경량 스포츠카의 표본과도 같았으며 로드스터 구조로 국산차에선 누릴 수 없던 오픈 에어링까지 경험할 수 있었던 독특한 자동차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자동차였는데 문제는 가격이었죠. 당시 엘란의 가격은 2,750만원이었는데요. 소나타급 중형차가 1,000만원대 중반 정도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구매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가격이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건데요. 엘란의 생산 원가가 3천만원이 넘었는데 기아차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엘란을 2,750만원에 판매했지만 결국 단종까지 1,055대라는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90년대 당시 2,750만원이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면 현재 중형차에 옵션을 좀 넣으면 거의 3천만원을 줘야 하죠. 딱 2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년 현재 기아차가 갑자기 경량 로드스터를 6천만원 수준으로 출시했을 때 이를 구매할 고객들이 얼마나 될지를 생각해보면 체감하기가 쉽겠네요. 안 사겠죠? 비슷한 운명을 가진 마지막 쌍용 칼리스타는 엘란과 비슷했습니다. 클래식카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 이 정체불명의 자동차는 쌍용 자동차가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하게 국내 생산한 레트로 스타일 FR 스포츠카인데요. 영국의 펜드에서 제작한 리마를 기반으로 만든 차량인데 이 역시 3,300만원부터 3,800만원이라는 비싼 가격 때문에 92년부터 95년까지 78대밖에 생산이 안 된 비운의 자동차였습니다. 완전한 수제 조립식 알루미늄 바디에 영국식 2인승 라이트웨이트 로드스터라는 콘셉트 덕분에 전 세계의 수많은 자동차 마니아들은 이 차에 환호했지만 국내에선 많이 팔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렇게 시장의 법칙에 따라 많이 팔릴 수 없는 자동차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자동차 매니아들은 이 시절 감성을 자극했던 수많은 명차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국산차들도 이렇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다양한 차량들을 생산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네요. 사실 이거 외에도 티비론, 투스카니, 갤로퍼, 르망, 프라이드 등등 더 많은 차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봐야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포스트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